레 타오. 응앤홍 씨의 호화로운 빌라에 있는 작은 방에서 사는 소박한 시골 소녀입니다. 응앤홍 씨는 성공적인 사업가이지만 차갑고 독단적이기로 유명합니다. 타오는 거의 3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청소, 요리, 사치품 정리 등 그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모든 일을 조용히 떠맡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조용하지만 책임감 있는 순환과 같습니다. 타오는 상사라고 부르던 헝 씨가 자신을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권위 있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릴 때조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헝 씨에게 타오는 단지 큰 빌라의 일부일 뿐이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타오는 매일 자신의 일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책임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헝 씨는 막대한 자산과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업계의 강력한 인물입니다. 그는 부와 야망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화려한 외모 뒤에는 항상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계산적인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는 엄격하고 타협하지 않는 리더십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홍 씨는 평소의 자신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투자자들은 점차 신뢰를 잃었고 주요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압박감 때문에 그는 더욱 긴장하고 소극적이 되었다. 빌라에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타오는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녀는 운명이 자신에게 인생에서 모호한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강한 자아가 있으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암묵적인 욕망, 단순한 하인 이상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타오는 여가 시간에 종종 혼자 공부한다. 그녀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헝 씨가 사무실에 놓아둔 생활 기술과 사업에 관한 책을 좋아합니다.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오는 점차적으로 사업 세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형성했는데 그 세계는 그녀가 멀리서만 관찰할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타오가 헝 씨의 사무실 선반을 부지런히 청소하고 있을 때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타오,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중요한 파티에 가. 이것은 초대장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세요. 타오는 깜짝 놀라 실수로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돌아섰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장님을 따라가? 이번이 헝 씨가 그녀에게 정규 업무 외의 일을 부탁한 첫 번째 사례였다. 다른 사람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당신이 가장 빠른 선택이에요. 그냥 제 시간에 도착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헝 씨는 말했다. 그의 눈은 참을성을 감출 수 없었다. 타오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인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헝 씨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나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타오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는 그녀가 부자와 권력자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녀는 이 파티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며 자신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타오는 저녁 내내 준비에 시간을 들였다.
그녀는 그녀의 유일한 친한 친구에게서 단순한 드레스를 빌렸고 스스로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타오는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하녀가 아닌 사람이 되어 밖으로 나온 건 아마 처음인 듯하다. 타오는 고급차를 타고 운명적인 파티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그리움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이는 그저 평범한 저녁이 아니라 그녀가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찬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타오는 고급차에서 내렸다. 낯선 하이힐을 신은 발이 흥분해서 살짝 움직였다. 그녀의 눈앞에는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있었고 반짝이는 수정빛이 거리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호사스러운 광경에 압도당했다. 헝 씨는 값비싼 정장에 넥타이를 고치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오를 보고 그녀를 잠깐 쳐다보고 차갑게 말했다. 좋아요. 들어가요. 조용히 있고 주의를 끌만한 짓은 하지 마세요. 타오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생각은 그녀의 마음을 바위처럼 무겁게 짓누르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헝 씨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기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대한 유리문을 들어서자마자 타오는 즉시 차이를 느꼈다. 식당 손님들과 레스토랑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그녀와 헝 씨에게 쏠렸습니다. 우아하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은 드레스를 입은 세우는 속삭이는 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왜 그녀는 헝 씨와 함께 있지? 그녀는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객처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들이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투자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으로 타오를 쳐다보았다. 헝 씨는 그녀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레 타오입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가요.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 파티는 숫자, 프로젝트, 수익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헝 씨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사이 타오는 조용히 앉아 주위 사람들의 모든 말, 눈빛, 몸짓에 귀를 기울이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이곳이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모든 말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전쟁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그룹의 가장 오랜 투자자인 트란둥이 반쯤 미소를 띤 채 타오를 돌아보았습니다. 타오 씨, 이런 회사 파티에 참석한 건 처음이신가요? 기분이 어때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테이블 주변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동이 실제로 대답을 듣고 싶어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타오는 헝이 말했듯이 침묵을 지킬 수도 있었고 애매하게 대답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게 말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정말로 이것은 제가 관찰하고 배우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잠시 동안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그들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소녀가 그렇게 심오한 대답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헝 씨 옆에 뻣뻣하게 앉아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타오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헝 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둥 씨는 즐겁게 웃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타오 씨, 여기서는 인간적 요인을 언급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훙 씨를 더욱 화나게 했다. 그는 파티가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타오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목의 중심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바뀌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타오는 헝 선생이 가져온 액세서리처럼 그저 조용히 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토론에 참여하고 통찰력 있는 의견을 내며 자신의 통찰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사회적 책임으로 돌아갔을 때 덩 씨는 헝 씨에게 귀사는 어떤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훙 씨는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이것은 그의 관심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세오는 입을 열었다. 저는 사회적 프로젝트가 책임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역사회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회사가 우리 자신의 힘을 활용하여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명하고 인도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헝 씨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지성과 자신감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파티가 끝나자 헝 씨는 먼저 떠났고 타오는 뒤에 남게 되었다. 그는 파티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타오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이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파티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보는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타오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숨겨진 구석에 조용히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오늘을 잘 견뎌낸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빌라로 돌아오자 훙 씨는 평소의 차가운 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의 눈은 상처와 분노로 번쩍였다. 타오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는 즉시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네 타오. 그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의 눈은 차가웠다. 타오는 조금 무서웠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똑바로 섰습니다. 저는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할 뿐입니다. 타오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질문? 내가 당신을 주목의 중심이 되도록 데려온 게 아니야.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 당신은 투자자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나를 바보처럼 느끼게 했고,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어 모든 것. 헝 씨의 말 하나하나가 마치 타오를 향해 겨누어진 칼과 같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존재가 그렇게 싫다면 왜 나를 데려갔어? 타오는 차분하지만 약간 도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훙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지금까지 늘 조용하고 복종적이었던 그 소녀가 감히 그런 식으로 대답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통제력을 잃는다는 느낌 때문에 홍 씨는 더 이상 자신을 제재할 수 없었다. 네, 타오.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인일 뿐이에요. 사업 파티에서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타오는 손을 꽉 쥐고 마음속에서 치솟는 원망을 억누르면서도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제가 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표현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타오의 대답은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홍 씨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세요. 당신 같은 하인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홍 씨의 말은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타오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앞에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약간의 위엄을 유지했다. 결국 그게 당신의 결정이라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 책임을 다했다는 걸 기억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적이 있니? 타오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홍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눈은 불편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타오의 말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다음날 아침, 타오는 빌라를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반대편에는 그녀가 파티에서 감동시킨 투자자인 보민 씨가 있었습니다. 안녕 타오, 어젯밤에 한 말에 감명받았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합류해달라고 초대하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타오는 깜짝 놀랐다. 이것은 그녀가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몇 초의 침묵 후 그녀는 대답했다.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전화통화는 타오에게 새로운 문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짐뿐만 아니라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안고 홍 씨의 빌라를 떠났습니다. 타오는 설렘으로 새 직장을 시작했지만 홍 씨는 일련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점점 더 깊은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자본을 인출합니다. 그의 성급한 결정과 독재적인 리더십 스타일로 인해 그의 파트너들은 점차 신뢰를 잃었습니다. 불만스러운 직원. 많은 우수한 직원들이 그의 압박과 부주의함을 참을 수 없어서 차례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모든 확장 계획이 잘못되어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홍 씨는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회사가 붕괴 직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압박감이 점점 더 커져가자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차가움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주총회를 하던 중 홍 씨는 갑자기 회사의 가장 큰 투자자 중 한 명이 둥씨이고 회사의 신규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네 타오 씨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홍 씨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도가 지휘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배신감과 실패감이 그의 가슴 속에 솟아올랐다. 타오 씨는 둥 씨의 회사 대표로서 홍 씨의 회사 주식 대부분을 다시 매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가한 마지막 일격이었다. 왜 당신이요? 홍 씨는 슬픔을 감출 수 없어 속삭였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당신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증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것은 그를 전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출신이 아니라 그가 살고 일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헝 씨는 자신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 내내 현명하고 결단력 있는 사업가임을 증명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는 네타오를 쫓아내고 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패한 프로젝트와 엄격한 관리 스타일에 대한 소식이 기업계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전에 그들과 긴밀히 협력했던 투자자들은 이제는 거래를 하지 않거나 더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헝 씨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자신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주들과의 회의는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긴장된 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가 투자한 프로젝트는 기대했던 수익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자금을 인출하면 막대한 부담이 되고 핵심 파트너들이 잇따라 자금을 인출하면 자금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은행 대출이 사업에 압박을 가하고 매출은 감소하며 고객들은 여러분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락했고 많은 주요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한때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자부하던 헝 씨는 이제 회사를 파산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빌려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리더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직원들조차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 수준이 높고 직원들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회사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났다. 공기는 무거웠고 사무실은 차갑고 긴장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불안정한 직업과 잦은 급여 감소에 시달렸고 회사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어느 날 홍 대표와 10년 이상 함께 일한 CFO가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간다. 그 남자는 실망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왜요? 저는 항상 당신을 믿었어요. 홍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믿었다고요? 직원이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은 자기 자신만 믿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리더를 위해 일할 수 없어요. 그 말은 홍 씨의 얼굴에 날아온 한 대의 싸대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가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이응 씨의 회사는 네타오의 자문을 받아 홍 씨의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단지 재정적인 위협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을 정통으로 가격하는 일타였다. 주주총회에서 홍 씨는 처음으로 타오와 마주쳤다. 타오는 그가 저택을 떠난 후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회의실로 들어왔다. 네 타오, 홍 씨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놀람과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타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리에 앉아 이응 씨의 회사를 대표했다. 이응 씨는 이제 최대 주주가 되었다. 우리는 회사의 51%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회사를 관리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타오가 선언했다. 전체 주주들 앞에서 홍 씨는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가 힘들게 일군 회사를 통제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의는 긴장감 속에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홍 씨는 타오를 불렀다. 만족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저에게 복수하는 건가요? 그는 차갑지만 고통이 묻어난 목소리로 물었다. 타오는 돌아보며 원망의 눈빛 없이 대답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홍 씨. 이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무시했을 때 배우는 교훈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만든 함정이에요. 저는 그저 당신이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이에요. 타오의 말은 홍 씨의 자존심을 향해 날카롭게 박힌 칼날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택으로 돌아온 홍 씨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 넓은 집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차가워 보였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고요한 공간에 메아리 쳤다. 그는 책상 위를 바라보았다. 실패한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다. 재정적 압박, 직원들의 이탈, 이제는 회사의 통제권마저 잃었다.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을 느꼈다. 친구도, 가족도, 그를 지지해주는 누구도 없었다. 그는 익숙한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냉정하게 해고하며 특히 타오에게 했던 잔인한 말을 떠올렸다. 왜 모든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목소리가 눌려서 속삭였다. 가장 힘든 순간에 홍 씨는 자신 외에는 누구도 자신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회사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뢰도, 존경도, 자신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을까? 그는 변할 수 있을까? 남아있는 것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 넓고 텅 빈 저택의 어두움 가운데 앉아 홍 씨는 자신의 몰락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한 사업가의 실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실패였다. 하지만 고독의 폭풍 속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실수를 고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 운명적인 회의 이후 홍 씨는 거의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지냈다. 그 차가운 저택의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야망 가득한 기업인으로서 그는 한 걸음씩 정상에 올라갔지만 결국 그의 교만과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가 그를 절벽으로 떨어뜨렸다. 냉정한 결단들, 직원들에게 쏟아낸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특히 타오에게 했던 대우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몰락은 단지 사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밤, 그의 사무실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홍 씨는 거울 속에 피곤하고 걱정이 가득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고칠 수 있을까? 며칠 후, 홍 씨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타오였다. 그녀는 전혀 원한을 품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홍 씨, 제가 진행 중인 사회적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홍 씨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가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생각했을 때 왜 타오가 그를 초대하는 걸까? 하지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기회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제가 참여하길 원하시나요? 이제 더 이상 제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홍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와서 보세요. 타오가 대답했다. 어느 아침, 홍 씨는 차를 몰고 이응 씨의 회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외곽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였다. 홍 씨는 큰 방에 들어섰다.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재봉, 프로그래밍,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웃음과 힘든 노력이 가득했다. 한 중년의 여성이 다가와 홍 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반짝였다. 홍 씨 맞으시죠? 저는 당신이 큰 회사를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정된 일자리가 없던 한 엄마가 이제 이 훈련 프로그램 덕분에 안정된 직업을 얻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홍 씨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리더의 결정이 단순히 매출이나 주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살아가는 작은 인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탐방이 끝난 후 타오는 홍 씨를 작은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곳은 간단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차트와 계획이 걸려 있었다. 타오는 홍 씨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지만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오늘 아침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마 오늘 아침이 처음으로 비즈니스가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홍 씨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답했다. 타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빛났다. 맞아요, 홍 씨. 회사의 가치는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어요. 제가 배운 것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듣고 사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이기적인 경영자였어요. 홍 씨가 고백했다. 저는 바꿀 기회가 있을까요? 타오는 잠시 홍 씨를 바라보더니 답했다. 모두에게 기회는 있어요. 만약 그들이 제로에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홍 씨가 자신의 관점과 방식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는 대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타오와의 대화를 마친 후 홍 씨는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고급 사무실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내린 엄격한 정책으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권력이 단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루하루 사람들을 보호하고 쌓아가는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홍 씨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팀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짧은 시간 안에 홍 씨는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이 불공정하게 대했던 이전 직원들에게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지역사회 프로젝트에서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 홍 씨는 박수갈채와 웃음 속에서 서 있었다. 수년 만에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남자가 아니었다. 타오가 그의 옆에서 속삭였다. 홍 씨, 당신은 변했어요. 홍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배웠고 이번에는 그것을 헛되이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지역사회 프로젝트에서의 경험 후 홍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관점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저지른 실수를 고치고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았다. 홍 씨는 직원들의 냉담한 태도와 경영진의 의심 속에 회사로 돌아갔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독재적이고 말을 듣지 않는 리더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변할 수 있을지조차 믿지 못했다. 몇 달 만에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홍 씨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의심의 눈빛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숨을 쉬고 일어나 말했다. 저는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제가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방 안은 조용했다. 홍 씨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신뢰는 단순한 말로 쌓아지지 않는다. 변화를 증명하기 위해 홍 씨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직원들이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조직했다. 어느 날 프로젝트 개발팀 회의에서 홍 씨는 한 젊은 직원인 보민의 아이디어 발표를 들었다. 보민은 이전에는 비판을 두려워해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저는 이 새로운 제품에 커뮤니티 지원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민이 말했다. 그것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홍 씨라면 이 아이디어를 즉시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보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죠. 보민의 눈빛이 반짝였고 팀원들도 홍 씨가 정말로 의견을 듣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홍 씨는 실제로 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공정하지 않게 대했던 직원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다시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일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어느 날 해고된 경력 직원인 범안이 홍 씨를 보며 의심의 눈빛을 보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 후에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저는 그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경솔한 결정들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범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적어도 당신은 그 잘못을 인정할 용기는 있군요. 저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 씨는 타오가 이끄는 사회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도 스스로 시작했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기술이 부족한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만들기 위해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타오는 홍씨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지만 홍씨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녀의 생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타오는 홍씨를 그녀의 운영팀과의 회의에 초대했다. 당신은 많은 길을 걸어왔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팀에게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길 바랍니다. 타오가 말했다. 처음에는 홍씨가 약간 당황했지만 열정적인 젊은 얼굴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실수와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리더십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성공은 당신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때 이루어집니다. 홍씨의 말은 팀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회의가 끝난 후 타오는 홍씨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제 당신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씨. 하지만 기억하세요. 변화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홍씨는 팀의 신뢰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도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의 실질적인 행동과 장기적인 헌신은 그가 단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변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홍씨의 회사는 재정뿐만 아니라 명성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수년 만에 투자자들은 그의 새로운 비전과 신뢰를 가지고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새로운 직업훈련센터의 개소식을 마친 후 홍씨는 센터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타오가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함께 있었다. 저는 이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나요? 홍씨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충분히 할 수는 없어요, 홍씨. 하지만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홍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을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타오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홍씨는 더 이상 예전의 교만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낮추고 진정한 리더가 되는 방법을 배운 사람으로 보였다. 홍씨의 구속의 여정은 그에게 인생에서 균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 변화가 그가 곧 직면할 더 큰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할까? 그는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다음 여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타오와 홍씨는 점점 더 직무회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전략회의부터 지역사회 프로젝트에서의 실제 방문까지 그들은 서로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오는 예전에 냉정하고 교만했던 남자가 이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홍씨는 더 이상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대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배우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다. 홍씨는 타오와 가까이 일할수록 그녀에게 점점 더 매료되었다. 타오에게서 그는 강하고 지혜롭고 마음이 따뜻한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단지 길잡이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었다. 특별한 감정이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존경의 감정이었고 점차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
관계가 망가질까봐 두려워서였다. 어느 날 오후, 매각에 있는 직업훈련센터를 방문한 후 타오와 홍 씨는 조용한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홍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이런 여행은 항상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타오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걸 보면 모든 노력은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요. 홍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타오, 당신은 항상 저를 놀라게 합니다. 당신은 단지 강한 여성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저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타오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깊이 있는 눈빛을 보냈다. 홍 씨, 저를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도 홍 씨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순간 홍 씨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는 그만두었다. 그가 두 사람 사이에 쌓아온 신뢰를 깨고 싶지 않았다. 어느 늦은 저녁, 두 사람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던 중 조용한 분위기가 두 사람의 대화를 일의 영역을 넘어가게 만들었다. 타오, 만약 여기에 있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홍 씨가 진지하게 물었다. 저는 제 일을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타오가 열정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홍 씨는 깊은 숨을 쉬고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타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당신이 제 인생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변했어요. 저는 단지 당신의 지혜나 마음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요, 타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타오는 그 예기치 않은 고백에 놀랐지만 홍 씨의 눈빛을 보고 그는 진심임을 알게 되었다. 홍 씨, 저는... 타오는 잠시 망설이다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는 항상 당신을 존경해왔고 아마도 당신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홍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느끼는 감정이 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시간과 존경,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결과라는 것을 서로 이해했다. 그날 이후 타오와 홍 씨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키워갔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열심히 일했지만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늦은 저녁까지 일하는 시간이 그들만의 공유의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일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야기, 두려움, 꿈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어느 날 커뮤니티를 방문하던 중 홍 씨는 갑자기 타오를 작은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데려갔다. 타오, 감사해요. 당신은 이 회사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저도 구해주었어요. 만약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타오는 미소를 지으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홍 씨,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 모든 변화는 홍 씨가 정말로 변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가치, 교훈, 그리고 성숙의 공명을 이루었다. 타오와 홍 씨의 관계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프로젝트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장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한때 잊혀졌던 커뮤니티는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중심지가 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 개소식에서 타오는 수백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홍 씨는 무대 아래에서 그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단지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다. 타오와 홍 씨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변화, 신뢰와 희생의 결합을 증명하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성숙한 여정이었고 과거의 장애물을 넘어 희망의 미래를 건설하는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야기가 끝날 때 밝혀질 것이다. 타오와 홍 씨는 단지 사랑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함께 더 큰 사명을 만들어가고 있어 커뮤니티를 위한 지속 가능한 유산을 만드는 것. 그들의 관계는 개인적인 사랑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위한 기여를 함께하는 동력이 되었다. 회사를 재건하고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후 타오와 홍 씨는 활동의 규모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실제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오와 홍 씨의 공동 리더십 아래 회사는 단순히 사업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었다. 회사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약속했다. 이는 교육 지원,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 그리고 어려운 지역 사회에서의 생활 환경 개선을 포함했다. 두 사람은 사람의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타오와 홍 씨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을 중심에 두었다. 직원들은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받았다. 이를 통해 영감을 나누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들은 리더십 경험과 지속 가능한 기업 구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 씨의 여정에서 얻은 교훈은 다른 기업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수년간 함께 일하고 동행한 후 결혼식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화려한 연회 대신 그들은 많은 정성을 들여 만든 지역 사회센터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선택했다. 초대된 손님들은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프로젝트에서 배운 노동자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도 있었다. 결혼식은 모두가 기쁨을 나누고 결속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홍 씨는 간단한 연설에서 말했다. 오늘은 저와 타오의 결혼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타오와 홍 씨의 리더십 철학에서의 큰 변화는 회사의 성공뿐만 아니라 언론과 사회단체의 주목을 받았다. 회사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환경과 커뮤니티에 기여한 공로로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타오와 홍 씨가 시작한 사회 프로젝트는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빈곤을 벗어나 일자리를 얻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젊은 리더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갑작스런 경제 위기가 회사와 상황을 어려움에 빠뜨렸고 주주와 시장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홍 씨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타오는 전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를 지지해 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랑과 결단력이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수년간 헌신한 후 파오와 홍씨는 직접적인 운영에서 물러나고 열정 넘치는 젊은 세대에게 리더십을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지도자로서 영감을 주고 그들이 세운 가치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리더십에서 물러나기 전에 파오는 그들이 처음으로 세운 직업훈련센터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다. 그녀의 마지막 연설에서 타오는 말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의 사람과 커뮤니티를 돕는 것으로 그 일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재무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변화된 삶들입니다. 홍 씨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남기는 유산은 건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퇴직한 후 파오와 홍 씨는 더 소박한 생활을 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나 예전에 시작했던 프로젝트들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기쁨은 더 이상 큰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왔던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에서 왔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작은 커뮤니티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서 있을 때 파오는 홍 씨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지만 나는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홍 씨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모든 것이 가치 있었어.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으니까. 너와 우리가 함께한 모든 일들 덕분에. 파오와 홍 씨의 유산은 그들이 세운 것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방식에도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세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었고 진정한 변화는 항상 마음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사랑을 찾은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유산을 남겼다.